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티. 미국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듯해요. 마스크도 안 쓰고 경기나 축제 막 이런 데도 다니고 하던데. 다니긴 하는데 사실 이게 보이는 게 일부분이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금 미국도 우리가 왜 한동안 갑자기 좀 괜찮아졌을 때 있잖아요. 약간 그 모습인 것 같아. 우리의 한두 달 전. 근데 다시 골프 치고 미국인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골프 치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게 미국인들이 바라는 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캐리나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느낌은 어때요? 저는 내가 거기 사실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한국에 있어, 이런 어떤 느낌이 있을까? 저는 예전에도 이런 질문 하셔갖고 제가 대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일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있던 그곳이 제일 좋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 없어서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이번 코로나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한국에 있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모님 미국에 계시잖아요. 네, 꼼짝도 못하고 계세요. 못 나가시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에 있길 잘한 건가요? 네, 아주 잘한 나만 거죠. 좋으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우선 나는 우리 누나파티 캐리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기 전에 빨리 먹고 들어가야지. 네, 덕분에 누나파티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캐리나가 미국에 가지 않으니까요. 어디 가지 말고 쭉 달려봅시다. 까고 탈탈 털어보는 그 남자의 속마음. 까탈랑 출발! 동생들, 저는 50대 싱글 언니예요. 뭐 이렇게 좀 우아하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글솜씨도 없고 말솜씨도 없고 그래도 사연을 보내봅니다. 요즘은 가슴이 답답해서 살기가 참 점점점. 20대에 잠깐 결혼할 뻔했는데 그 사랑의 추억으로 30대를 살다가 40대에 행복한 사랑? 물음표. 친구들은 저더러 엄청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을 했죠. 몇 년. 불륜이라고 말하는 나이 많은 가정 있는 남자. 처음엔 몰랐습니다. 1년쯤 사귀고 나니 별거 중이던 와이프가 사실은 이혼을 아직 못했고 하며 그렇게 가슴 찢어지는 사랑을 하고 나니 훌렁 50대가 되어버렸네요. 지금은 동네에서 옷가게를 합니다. 친구랑 함께하는 옷가게는 오랜 샵마스터 일로 지금 제가 일군 단 하나에 잘한 일이에요. 동네 옷가게가 뭐 그렇듯이 아줌마들 모여서 수다 산매를 해요. 그러다 동네 친구이자 고객이 자기 동생을 소개시켜줘서 만나기 시작한 지 좀 됐습니다. 처음 만나보는 연하. 캐리나 연하 남편처럼 저희도 3살 차이 납니다. 그의 누나가 혼자 오래 있는 남동생을 소개해줬고요. 젊어서 그도 많은 방황을 하느라고 저랑 아주 쿵짝이 잘 맞는 술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사귀게 됐고요. 내게도 이런 사랑이 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저도 평범한 연애를 하는구나 했는데 얼마 전 남친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암. 그 잘 마시던 술도 안 마시고 병원 생활한 지 6개월쯤 됐는데요.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지금은 치료 중인데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워낙 남자 만나면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고 친구들이 늘 뭐라고 했는데 이번엔 병까지 얻으니까 더하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처음 남자친구 만날 때 키도 크고 호탕하고 술도 잘하고 남자한 그 녀석이 좋아서 참 행복했었는데 요즘 남자친구가 정말 싹 달라졌습니다. 병을 겪기 전에는 큰 키에 100kg 육박하는 건장한 모습이었는데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치료 덕분에 살도 빠지고 홀쭉 말랐어요. 요즘은 술도 안 하다 보니 깐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며 취미며 생활양식 어쩜 이렇게 달라질까요? 뭐 제가 하는 예전에는 다 예뻤던 버릇까지 이제는 하나하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덕분에 중년에 절대 안 된다는 다이어트가 돼서 친구들이 내가 병 걸린 거 아니냐고 할 만큼 저도 살이 빠졌어요. 아이고. 늦게 찾아온 사랑이라 지키고 싶은데 더 실패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남자친구는 내가 바라던 그 사람은 아니에요. 건장하고 쿨한 성격의 남자가 이상형이었다면 지금은 찌질하고 째째하고 세심하고 소심을 넘은 제 남자친구. 이제는 병도 호전되고 좀 살만하니까 헤어져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님 끝사랑이니 이대로 그냥 더 참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희생적인 사랑을 팔자려니 하고 살려니 화병 걸릴 것 같고 헤어지자니 내 나이 쉰이 넘어서 또 뭔 남자를 만나나 싶고 이 남자 어찌해야 할까 고민됩니다.
이거 어렵다. 어쩌죠? 어쩌죠? 저는 되게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지 뭐, 않으십니까? 우리보다 언니인가? 네, 언니십니다. 우리보다, 50대가십니다. 이 언니한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잘 들었던 게 제가 깨끗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와보셨잖아요. 저희 집 청소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정리는 제가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오지랖 누나처럼 이렇게 깨끗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지랖 누나 막 차 한번 보면은 아주 무슨 결벽증 걸린 사람처럼 너무 깨끗해 차가. 진짜? 난 차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유지하기도 힘들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너무 차가 깨끗해요. 그러는데 나는 내가 치우기 싫어서 안 어지르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깨끗하잖아 결과적으로는. 네, 더럽지 저는 더럽지 않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인정은 못하겠어. 사실 나는 깨끗한 걸 바라는데 안 깨끗해 차가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 저희를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제가 더 여자 같고 오지랖 누나 제가 탐보이 같잖아. 진짜? 탐보이 같고 그리고 되게 오히려 더 남성미가 넘칠 것 같아. 이게 약간 바뀐 상태예요. 저는 깨끗한 편이 아니야. 막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너가 나중에 애가 생기면 청소 엄청 하고 다닐 거고, 저는 사실 머리카락이 바닥에 있어도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바닥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탐보이. 난 진짜 개의치 않는데, 제가 처음 딱 시집 왔을 때 신랑이 저는 집에 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 알고 봤더니 제 머리카락 다 뱀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뱀이 바닥에 있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중에 애가 태어나면 네가 성격이 변해서 애가 혹시 주워 먹을까 봐 그걸 네가 다 미리미리 치울 거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남동생이 아니지, 우리 오빠라고 해야 되나? 언니의 그치, 언니 남자친구? 나도 40대지만 하여튼 오빠라고 하자. 오빠일 것 같은데. 네, 그 오빠가 지금 이렇게 변한 건 어쩌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자기랑 똑같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가남이니까 술을 많이 먹고 이러는 게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남자들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돈을 잘 벌어와야지만이 아니라 내가 몸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다 위한 거고, 그렇게 막 살다가 이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뭘 잘못했는지 본인 스스로 아니까 이거를 더 나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캐리 누나는 이조시대 때 태어났어야 돼. 뭐래 지금. 이조시대 옛날에도 다 여우는 있었어. 미실이도 옛날에 있어. 이조시대 여우는 그럴 수 있지. 완전 희생이 뒷받침 돼가지고 막. 네,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 남동생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큰 병을 앓았거나 아팠거나 하면은 바로 있었을 때는 지금 뭐 생활한 지 6개월쯤 됐다고 아직은 되게 예민할 때야. 내 몸을 엄청 챙기고 지금 다시 건강해지고 싶을 때라니까요. 안 그러면 예전과 똑같이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아니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 거고 여자친구를 사사건건 시비 거는 거고 뭔 상관이야 그게. 그 시비가 어떤 건지 얘기를 안 했잖아. 우리 언니는 어쩌면 언니한테 사사건건 시비가 분명히 건강과 관련된 건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같이 살 빠지고 있다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건데. 이게 살찌던 사람들이 살 빠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건강과 관련된 거라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술도 안 하고. 우리 언니가 되게 착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 희생 정신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몇 가지를 한다면 지금 언니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대로 그냥 계속 가려니 더 참아야 하나. 저는 딱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언니가 사랑하면 계속 가는 거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 사람이 아프건 다 나았건 이거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게 고스톱이라면 사랑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는 안 보는데 까탈남이에요. 까탈남. 그러니까 그 남자의 속마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본다면 우리 오빠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오빠는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더 건강해지고 싶은 거고 그래야지만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는데 저희 아빠가 되게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뭐라 그러지? 그 병적으로 아픈 사람에 대해 네. 심하게 신경 쓰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코로나 2차 자가격리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의 반론은 저는 사실 뭐 우리 아파트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뜨고 이랬으니까 내가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혼자 자가격리를 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가 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누군가한테 병을 옮기거나 그 사람이 아파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치가 떨리게 싫어요. 근데 제 친구가 제가 지금 2차 정도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더라고요. 참 자주도 한다 자가격리. 그 언니는 무슨 뭐 코로나 있을 때는 아예 밖에 안 나갈 작정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내가 진짜 왜 이렇게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남들한테 병 옮기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남들도 아픈 게 너무너무 싫고 그리고 누가 아프면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아플 때하고 아프지 않았을 때는 성격이 완전 180도 변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니까. 아빠가 우선 친구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한 180에 100kg 넘는 거구였는데 음식이 달라지잖아요. 삼겹살에 짜장면만 맨날 먹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케일 주스에 요거트 만들어 먹고 이랬으니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건 그리고 저희 아빠는 그래도 그건 안 했구나. 친구들하고 원래도 이렇게 술 먹고 이러는 건 잘 안 했는데 엄마한테 하는 건 옛날보다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프고 나면서 집에서 엄마랑 있을 시간이 더 많고 엄마가 자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서 엄마를 되게 챙기고 그리고 자기가 아파서 엄마가 되게 힘들다는 그 생각이 많으니까 네. 엄마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그리고 엄마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사진으로도 보니까 아빠가 아프기 전보다 살이 쪘더라고요, 엄마가. 아빠가 아프고 나서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엄마와 아빠 모습은 엄마는 굉장히 그전에는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막 기대면 저리 가! 막 이러고. 근데 좀 시간이, 아빠 아프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걸 해탈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았을 때하고 같을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이는 모습이 나는 그런 것 같아. 자기가 되게 좋을 때는 누구한테 왜 못 잘해줘요? 아무한테나 다 잘해주지.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격 하는 일 다 잘 되고 이럴 때는 모두에게 다 잘해줄 수 있는데 정말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진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난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나는 미안해요. 또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이게 목숨과 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남동생의 이 마음도 좀 이해가 되면 남동생이 아니라 우리 오빠지 오늘 헷갈린다. 오빠인데 근데 우리 언니만 본다고 하면 주위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언니 지금 와서 그 나이에 뒤치다 병치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또 반대로 저는 이 워낙 또 희생적이고 그러고 우리 언니가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냥 후회 없는 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였고, 이 남자 왜 이러냐고 했는데, 그냥 이 남자 어찌할 수 있는 게 없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이 돼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 마음을 모르죠. 제가 느끼는 거지만, 쿨한 성격의 남자, 저도 쿨한 성격의 남자 이상형이었는데, 살다 보면 모든 남자는 찌질하고 째째하고, 소심함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뭐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찌질하고 째째하고 소심할 때는 언젠가요? 너무 많지. 저기가 방송이거든요, 지금. 아니. 모르거든요, 그분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가라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신혼부부 같지. 우리가 매일 보잖아요, 얼굴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그러니까 모든 부부가 매일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매일 누군가 24시간 함께 하면은 나의 단점이 다 보게 되고 저 사람 알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저희 신랑도 매일매일 자기는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나한테 속았다고 생각하고 알긴 알아? 당연히 알지. 근데 저도 신랑을 보면 와, 저건 진짜 몰랐는데 진짜 저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막 다 얘기하다 보면 웃기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역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또 다른 모습 그냥. 그냥 내가 몰랐던 모습이고 이 계기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어차피 그 모습은 나왔어. 그럼 이제 나한테 던져진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차피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 사랑해야지. 일부만 사랑할 수는 없잖아. 이름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아기를 갖다가 뭐 반으로 나눠서 잘라줄 수 없는 것처럼 다 사랑해야지 어떻게 한 부분만 사랑할 수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언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병도 호전됐고 살만하고 헤어져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건 그건 언니가 스스로에게 언니 마음이 떴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언니 마음이 떠났다. 언니는 이제 별로다. 그러면 헤어져야 돼. 자기가 원하던 남자상은 전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1, 2년 만나신 것 같은데 정도 들고 뭐 그리고 이제 근데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제일 컸던 건 그거예요. 그 전 40대의 사랑이 불륜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아까 좀 마음이 좀 아팠어. 그 사랑에 대한 뭔가 그 뭐라 그러지? 그 사람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차에 비유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시스템은 똑같지만 티코의 성능과 벤츠의 성능은 달라요. 그쵸. 분명히. 그리고 그 티코가 주는 안락함과 그 경차의 그것도 있겠지만 또 벤츠가 주는 그 느낌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걸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달랐다고 생각해야지. 그 차 때문에 티코 타니까 부산까지는 내가 6시간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벤츠 타니까 한 3시간에 가는 걸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운전을 잘 못해서 나는 이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치. 늘 이 헌신적인 사랑을 내가 맨날 해왔고 불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았던 걸 잊지 못하고 근데 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 사랑처럼 다시 또 누군가한테 속 끌지 모르겠고 막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그거랑 이거랑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우리 언니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일이고 진짜 지금 말한 것대로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compare apple to apple. 사과와 사과로 해야지 apple하고 오렌지 갖다 비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치. 예,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나는 우리 언니가 스스로에게 그걸 물어봤을 때 본인이 마음이 떠났는지를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끝사랑이 이래도 더 참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의 팔자인 사람이 어딨어? 그치. 그건 없어. 그리고 친 넘어서 뭐 또 남자를 만나나 싶고 만날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언니가 무슨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언니도 많이 좀 힘든 거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살이 또 병간호하다가 살이 이렇게 빠지면 나는 내가 만약에 언니의 동생이면 그만 만나라고 하겠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가족이면 진짜 그만 만나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들겠는 느낌이에요. 근데 뭐 그만큼 청소며 취미생활 양식이 이렇게 달라질 정도로 해서 뭐가 달랐다고 하면 이게 오히려 언니가 본인은 귀찮고 피곤하지만 더 몸이 예전보다 더 좋게 달라진 거라면 나는 굳이 나쁘다고 살 빠졌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살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면 그게 너무 힘든 거지. 나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이 오빠도 모르는 것 같아. 본인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 모르는 것 같고. 그렇지. 또 한편으로는 오빠도 본인이 되게 힘드니까 가장 친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밖에 없어. 꼈네, 이 오빠가 지금. 이거는 대화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남자 어찌하긴 뭘 어찌해요. 언니 얘기를 하세요. 이게 만약에 어린 남자들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하긴 남자는 어리던 나이가 많던 다 똑같긴 한데 네. 그래도 나는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나 이럴 땐. 저는 또 이러면 또 나의 모든 게 다 까발려지는데 네, 저 연기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왜 저기 요즘에 얼마 전에 그 왜 드라마에도 신랑이 나왔었잖아요. 사회나 걸쳐, 5회나 걸쳐 나왔었는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요즘에 연기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진짜? 또 연락 온 데도 있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신랑이 항상 저한테 그래요. 본인도 알아. 내가 연기 한다는 걸.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말을 하겠지? 연기는 네가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다 아셔야 되니까 저는 되게 머리가 나빠서 대본을 못 외워요. 대본도 못 외우고, 연예인 얼굴이 아니라서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뭘 잘하냐면 저도 제가 아는데 전 우는 연기를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뭐 가짜로 우는 연기는 정말 진짜 막 온 감정이 다 격해져서 울어요. 근데 되게 조용조용히 앉아서 눈물을 뚝뚝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조근조근 할 얘기를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게 우는데 울면서 저기 뭐지 할 말 다 하면 연기구나. 그치. 잘 봐야 되겠네. 약간 뭔가가 하고 껄껄 울면 연기 아닌 거고. 연기 아닌 거고 근데 할 말을 다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남자들은 자칫 잘못 얘기를 하면 되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보다 약하다고 상대방이 생각이 됐을 때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싸움이 싫으니까 싸우기 싫을 때는 되게 조용히 그 앞에 가서 남편 손을 잡고 이제 자기야 이러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싸움의 기술은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전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도 돼요, 그게? 딴 사람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보면 그만이지. 지금 남편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지. 혜리 누나하고 나하고 극단적으로 다른 점 하나 찾아냈어. 뭐. 남편은 안 보면 되지라고 그러니까 나는 남자친구나 그런 나랑 사랑하는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은 안 보면 되지라고 결론을 잘 내려요. 근데 일을 하거나 함께 하는 사람들은 안 보면 되지라는 결론을 잘 안 내리거든요. 근데 그러네, 다르네. 여기는 남편한테는 그런 결론을 안 내리는구나. 네, 저는 우선 가족이 먼저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도 진짜 많은 사람들 아시잖아요. 특히 제가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제 주위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들의 필요해서 저랑 친해진 경우들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저 오만하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나는 누군가한테 다 필요로 여기는 사람인 거라는 오만함. 아이, 그건 굳이 아니지. 아유, 뭐 굳이 왜 이래? 그 뜻이 아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시 안티팬 좀 모으자 좀. 요즘 다시 너무 악플이 없더라. 아니야, 생기고 있어. 하나 있었어. 그래? 내가 봤어. 있었어? 그러니까 people come and go.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고 또 가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엄마랑 아빠랑 두 분이서 막 얘기한 걸 제가 들었던 게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영향이 큰 것 같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어차피 내 똥 닦아줄 사람은 내 마누라 남편밖에 없다고. 맞아, 그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 남편이면 저는 남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얼굴을 봐야 되는 사람이고 끝까지 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딱 생각이 되니까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좋게 나만의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굳이 내 자체를 이해 못하고 정말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한테까지 제가 다 이해시키고 싶지는 더 이상 않거든요. 그러기엔 너무 피곤해. 그건 이제 캐리 누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거고, 지금 우리 언니는 결혼을 아직 안 했단 말이야. 아직 50대지만, 창창한 연애가 앞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언니 같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러네. 약간 느낌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 또 소개도 했고, 언니도 지금 생각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대로 끝내느냐, 마지막 사랑으로 그냥 결론을 내느냐, 뭐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제가, 신랑하고 막 싸우고 찌질한 모습 보고 그럴 때도 저는 주로 웃거든요. 그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그 남자는 안 찌질하겠어? 그 남자는 안 찌찌하겠냐고. 그렇지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한테 달려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내 남자가 찌질하고 찌찌한 걸 원치 않는다면 안 하게끔 바꾸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저는 되게,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자주 이러면 안 먹혀. 이건 정말
정말 가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 되셨으니까 지금쯤 한번 해주는 건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솔루션으로 제시해 주시는 걸로.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레오, 이거 먹어봐. 아, 자. 진짜 떡이에요? 떡이야. 오, 진짜 네, 떡.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안에 익어준 거 좋아해요. 꿀 같은 거. 꿀떡. 난 팥을 좋아하거든. 팥도 있어요? 저 팥 있어요, 진짜 이거. 좋아하는데. 팥. 이거 먹고 팥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이게 내가 오늘 아침에 냉장고에서 꺼낸 거야. 근데 이렇게 말랑말랑해. 밤에 꺼내놓고 자면 돼요.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그치, 아침에. 진짜 아침에. 식사로 너무 좋겠다. 근데 요거 심지어 넣어놓잖아? 넣어놔도 냉장고에서 그냥 꺼내 먹을 수 있어. 냉동실 말고 실온에다가. 그냥 안 딱딱해져요? 안 딱딱해져. 오, 진짜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근데 떡이 차가운데 시원한데 쫀득쫀득하니까 그치. 너무 이상해요. 근데 이거 초코떡도 있는데 초코파이보다 더 맛있어. 검색창에서 한입의 떡을 검색하세요. 한입의 떡. 신규 회원 첫 쇼핑 지원금 13,000포인트를 드립니다. 굳지 않는 떡 HANNIBE 한입에.com. 피부 건강만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 머스데일의 호호바 오일. 이 발림성과 마무리감 정말 오일 맞나요?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 머스데일 호호바 오일로 올인원 피부 관리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참 머스데일 .co.kr을 검색하세요.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감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지금 우리 50대의 화려한 싱글로 사시다가 연애를 40대에 너무 가슴 아픈 찢어지는 사랑을 했고, 이제 연하를 만나서 좀 좋은가 보다 했더니, 연하 남자친구가 병에 걸려서 병수발을 하고 있다가, 너무 달라진 연하 남자친구의 성격 때문에 고민을 하는 우리 언니, 누나죠. 누나의 사연이에요. 거기에 지금 여기 우리 까탈남이죠. 그 놈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놈의 꼬리를 좀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솔루션은 우리 언니가 이 그놈의 꼬리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솔루션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기 이 오빠 꼬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은 죽었다 살았다라는 생각을 되게 큰 것 같아요.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래 살고 싶은 게 되게 커서 그냥 자기 감정에 되게 충실한 사람.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까탈남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건강이 지금 프라이어리인 것 같아요. 네. 제2의 인생을 사는. 나한테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전 2개?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끄려 2개? 응. 2개. 네. 근데 그게 제가 더 잘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웃길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뭐 한 편지? 뭐 페이스북인가 어디서 막 도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남편인가 와이프인가 거꾸로였나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되게 힘든 아픈 사람을 갖다가 그 다른 사람한테 되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건 그 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나중에 편지가 이렇게 찾아졌는데 거기에 정떼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랬던 게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한테 지금 하는 것들이 무조건 다 부정적으로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걸 왜 시키지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어쩌면 왜 이러는지를 되물어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이유가 없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깐깐하게 뭐 옛날에 했던 것들 다 이쁘다 요즘 왜 자기는 예전에 이쁘다고 그러더니 왜 요즘은 안 이뻐? 하고 그냥 물어봐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에 괜히 뚜 해갖고서는 뭐 그런 버릇까지도 이제는 왜 이렇게 나한테 난리야? 이러고 속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쁘다고 그랬잖아. 왜 그래? 하고 다시 또 애교를 섞던 이게 사실 나이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애교는 내 남편도 부릴 수 있어요. 70이 돼서도 할 수 있거든. 우리 엄마 70인데 우리 아빠한테 애교 피우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언니가 혼자서만 이렇게 뚜 하고 있지 말고 얘기를 좀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커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오빠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 호리호리한 키에 등치가 없어진 것도 아마 언니보다 더 이 오빠가 더 마음이 안 좋을 거고. 자기 외모가 바뀐 거에 대해서 술을 못 마시는 것도 언니보다 이 오빠가 지금 더 서운할 거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사실 지금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언니가 왜 저러지 하는 거 그 이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러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뭐 아픈 게 벼슬이냐 이런 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오빠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언니가 난 착해. 언니가 진짜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유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할까를 한 번쯤은 언니도 알아가고 그리고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단 언니가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아니다. 정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노력하지 말고 그냥 정리하는 게 그분에게도 좋고 언니에게도 좋을 것 같은 거. 저는 꼬리 내기가 되게 어렵네요, 이게. 근데, 정 떼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볼 땐 이 언니가 옆에 붙어가지고 밀착해서 다 팔로우를 했으니까 수술이 얼마나 잘 된지 안 된지는 알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됐다고 하는 거 보면 남자친구가 정 떼려고 하는 짓은 아닐 것 같고. 맞아. 저도 그래서 그 얘기는 처음에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되지. 케이스가 아닐까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요번 판은 정말 욕먹을 각오하고 솔루션을 낼게요. 언니 50이에요. 나이가 많은 것 같지만 적은 나이고 적은 것 같지만 많은 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처 받을 만큼 받았고 희생적인 사랑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관계에서 나는 남자친구가 간암이 발병을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야, 왜 그래, 갑자기. 앞으로는 언니가 벌 수 있는, 지금 언니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안 될 거거든요. 그치. 근데 앞으로는 병수발까지 해가면서 남자친구를 먹여 살려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지금 뭘 하시는 분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본인이 자기가 되게 열심히 병을 극복하게 했고 병간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상황이 뭔지 모르고 여자친구한테 있는 카타를 없는 카타를 다 부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되게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런데 남편이 앞으로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하고 계속 가서 남편이 됐는데 결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제가 솔루션 드린다고 말씀드렸듯이 꼬리는 뭐 한 개 정도는 뭐 남자니까 있을 것 같고 저는 아팠다가 그게 무엇이든지 이게 아팠다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생각하면 저는 왜 옛날에도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그 사람이 어른이 되는 거는 감사를 알기 시작하면 어른이 되는 것 같다. 그치. 그 감사는 어리고 나이 많고 이래서 아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진짜 초등학교 7살짜리도 감사 아는 애들은 다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병수발을 하고 간암을 낫게 하고 옆에 계속 있던 사람한테 이렇게 짜증을 부리고 이렇게 사람을 살을 쪽쪽 빨게 하고 그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는 건 우선 이 사람은 이 언니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 사랑은 할 만큼 했고, 나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그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텐데, 이 남자까지 내가 병수발을 계속하면서 내지는 이 남자의 금전적인 것까지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 근데 사연에서 보면 이 사람도 지금 많이 고생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이 정도 돼서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난다? 저는 자산 규모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아이처럼 전부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 정도까진 사랑했고 이 정도까진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저기 병바라지도 했고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했지만 이런 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더 많은 걸 원하는 걸 내가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나한테 어떤 보상이 올까도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그래서 우선 자산 규모를 살펴보신 다음에 아니면 아무리 연하라고 해서 뭐 남자가 나이가 어리고 많고 이런 거보단 서로가 서로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맞아, 감사는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격이 그냥 잠깐 변해가지고 이 뭐 이렇게 뭐 수술이 좀 잘못돼서 뭐 이렇게 까타를 부릴 수는 있지만 사안을 보면은 살이 쪽쪽 빠질 정도로 열심히 까타를 부린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평온 지수도 떨어지고 감사 지수도 엄청 그러니까 새로 얻은 생명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난 아프니까 난 애처럼 막 계속 언니한테 뭔가 댐비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럴 때는 저는 한방 뭐 소개시켜준 언니 있잖아요. 언니의 뭐 지인이시라는 그분한테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동생 여태까지 내가 해서 이렇게 뒷바라지 한 거 봤지 않냐. 근데 동생이 저렇게 성격이 변한 거는 옛날에 저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난 그거 너무 알고 싶다. 근데 나 요즘 너무 힘들다. 그렇게 가족들끼리 조금 그 사연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동생이 제가 원래 저놈 새끼가 원래 이기적이야. 네가 좀 참아줘 하면 저는 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치. 이거는 저도 싱글을 만들자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사연 중에 다른 것들이 올 때는 나이가 좀 웬만하고 그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우리 좀 놀자라는 식으로 가는데 저는 지금 이 언니는 저는 사정 지수를 낸다면 이건 10점, 12점, 20점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저는 조금 언니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좀 이기적이 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생도 알아주는 사람한테 부리면 그거 나한테 충분히 사랑으로 보답이 돼요. 왜 희생이 무조건 희생하고 자기는 계속 마이너스인 사랑을 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은 그래요. 네. 오늘 우리 둘 다 그래서 꼬리 안티가 1.5. 1인가요? 1.5. 네, 1.5. 네. 꼬리가 다 1.5개인 우리 두 개가 좀 안 되니까 네. 우리 사실은 까탈란보다는 이거는 우리 언니가 좀 그러니까 고스톱 이런 거 가는 게 차라리 더 낫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고스톱이면 더 격해졌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래요. 저희는 저희의 생각도 하지만 저희의 생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연을 보내준 사람의 마음에 더 많이 들어가서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안티가 생긴 거 안 생긴 걸 떠나서 정말 그들을 봤었을 땐 얘기를 해주는 거라 이번 경우도 똑같이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은 저희랑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평균 연령대가 어리잖아요. 저희 분들은 40대 미만. 네, 약간, 근데 지금은 나를 좀 더 미래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나한테 개입해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를 한 번쯤 해서 좋은 좀 의견들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연배가 많아져도 삶의 고민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리다고 고민이 없는 거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고민이 또 없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맞아. 종류가 엄청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연배 때문에 책임져야 될 것들도 많고 또 서로가 느껴야 되는 감정들이 되게 다른데 적어도 나는 사람은 감사는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맞습니다. 들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은 저희 1.5개 정도의 꼬리를 갖고 있는 아팠다가 새 삶을 찾기 시작했는데 여자친구한테 짜증만 부리고 있는 우리 이 40대 그 꼬리 없는 늑대님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녹음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그 오지랖 누나 혜민의 그 아파트에 확진자가 3명이 떴어요. 그래서 오늘 녹음실을 가던 걸 중지를 하고 각자 집으로 와서 또
셀프 자가격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 개 짖는 소리나 아니면은 그 녹음이 원활하지 못한 소리가 조금 다운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 오늘 그 구청도 갔다 왔거든요. 보건소도. 그래서 검진을 받고 왔는데 뭐 확진자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캐리 누나가 이어서 명랑하고 밝고 쾌활하게 진행을 해주실 거니까요. 저 어디 갔다고 찾지 마시고요. 네. 이건 전 몰랐던 일입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살다 보면 다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네, 저희 그리고 또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 뽑아서 선물 보내주실 거죠?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입의 떡에 한입 구름떡 선물 세트하고요. 누나파티닷컴에 화장품 드립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영퀴 보내주시는 것도 선물 동일하고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시면 100% 당첨. 악플 달아주셔도 100% 당첨입니다. 악플을 빙자한 악플은 받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끔 저도 최근에 이렇게 댓글 딱 읽어봤는데 그 악플을 좀 다루셨는데 그게 귀염상이야 귀염상. 귀염상이고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간 뭐 나중에 우리 댓글 읽을 우리 때 또 그때 순수해가지고 그렇게 달면 줘야 되나 이러고 생각하게 되잖아. 농담으로 쳤는데 우리가 다큐로 받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한테 농담하지 마. 우리 여우 아니에요. 나는 여우 아니에요 적어도. 다음 주에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네. 걸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한 입에 한 입 쏙 굳지 않는 기술로 만든 한입의 떡 화장품도 다이어트 하세요. 보송 촉촉 파데 착붙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데일의 호호바 오일. 이제 전국민 1인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고르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com.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0칼 같이 해요. 같이 해서 다시 하세요. 네, 음식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고민도 누나파티 나누면 남의 것. 니꺼